교사를 살해하는 여학생인 척하는 튜터인 정. 구체적으로 2023년에 중유중 23세은 9학년 학생의 어머니인 척하고 자녀를 위한 영어 교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은 부산시티 한국에서 여성 교사를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다. 정은 교사의 집으로 가서 교사를 여러 번 찔렀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교사를 살해하는 여학생인 척하는 튜터인 정. 구체적으로 2023년에 중유중 23세은 9학년 학생의 어머니인 척하고 자녀를 위한 영어 교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은 부산시티 한국에서 여성 교사를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다. 정은 교사의 집으로 가서 교사를 여러 번 찔렀다. 부산 계움지용 구의 택시기사인 부산은 특별한 픽업을 받았습니다. 승객은 20세의 여아, 안경, 간단한 드레스, 검은색 가방을 당기는 소녀입니다.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정에 택시를 타고 있지만 이상한 것은 10km가 넘는 낙동리버 근처의 공원에 가는 소녀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장소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야생나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약간의 불안이 있었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주저하면서 도움이 필요합니까?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트렁크에서 여행 가방을 가져와서 어두운 숲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눈을 가리는 운전자는 가방에 혈액 얼룩과 같은 것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즉시 운전하지 않았지만 멀리 떨어져 주차했습니다. 약 20분 후 소녀는 숲을 떠났고 여행 가방이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을 보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가방을 덤불에 남겨두고 내부에 많은 신체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살인 용의자는 1999년에 태어난 정처음에 그녀는 죽은 사람이 수아라는 친한 친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가 수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사람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간 후 그녀는 친구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가 그녀의 몸을 버리라고 강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그녀를 죽일 것이다. 유정은 너무 무서워서 동의했다. 피해자의 집에서 경찰은 많은 혈액 얼룩을 발견했으며 신체의 몸은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DNA, 혈액 얼룩 및 신체 부위를 비교한 후 여행 가방의 신체 부위는 같은 사람의 신체 부위에 속합니다. 피해자의 신분증, 지갑, 휴대전화는 유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상한 사람 유언이 언급한 흔적을 찾지 못했지만 장면은 청소의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 감시 카메라의 비디오 데이터에 따르면 유정은 사건 전후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고 나오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시점까지 유주는 논쟁할 때 실수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유정의 집에서 경찰은 할아버지로부터 중요한 단서를 얻었고 유정은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좋아했으며 종종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빌려 읽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문서는 사건 3개월 전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유정은 범죄 주제에 관한 책을 빌린 책만 빌려줍니다. 유정의 휴대전화에서 경찰에 따라 살인 방법, 비살인 사건, 살인 사건을 포함한 수색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유정과 희생자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위한 교사를 찾아서지도 교사를 찾아야 하는 부모를 위한 신청서에 대해 수아를 선택했습니다. 2023년 5월 유정은 9학년에 있는 부모인 척했으며 영어 과외 교사를 찾아 54명의 교사에게 연락해야 했지만 올바른 대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살인 이틀 전에 5분의 24의 유정은 수아에 연락했습니다. 대화 중에 수아는 거리가 약간 멀어서 교사를 요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수아가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면서 유정은 아들을 수아의 집으로 데려가서 앞뒤로 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매우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수아는 동의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만나기로 동의했다. 5월 26일 오후 6시경 유정은 중고시장에서 구입한 중등 학교 유니폼을 입고 내부 단검을 숨기고 수아의 집으로 가십시오.
그녀는 키가 1.6m 미만이었고 약간 유치했기 때문에 수아는 그 집에 초대한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혼자임을 확인하면서 유정은 즉시 총 110개의 칼을 찔렀습니다. 범죄 후 그녀는 검은 가방을 가져가서 집으로 갔고 칼, 표백제, 슈퍼마켓에서 나일론 가방을 사서 수아 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를 나누고 지문을 취소하여 궤도를 식별하고 빼앗기가 어렵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피해 유니폼을 벗고 피해자의 옷을 바꿨습니다. 이 살인의 계획은 완벽한 범죄로 흔적 없이 누락된 장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사 중에 경찰은 유정이 자신의 체격과 체력을 제한하기 위해 자신을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나 감시 비디오 및 기타 증거와 고백을 바탕으로 경찰은 살인이 유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미리 계산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짧은 모양이 있었지만 그녀는 무기를 사용했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공하기 위해 경비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유정의 범죄 엔진은 무엇입니까? 경찰이 수아의 살인 사유를 물었을 때 유정은 호기심에 대해서만 진정한 범죄 장르에 대한 취미를 비난했다. 경찰은 유정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의심해서 관련 시험을 치르지만 결과는 심각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의 부모는 유정이 1살 때 어머니가 떠났을 때 이혼했다. 그가 6살 때 그의 아버지는 형사사건에 얽히고 감옥에 앉아 있어야 했고 유정은 할아버지에 의해 자랐다. 그 후 새로 결혼한 할아버지인 유정은 오랫동안 이 여자에 의해 구타당하고 꾸짖었습니다. 가족 상황으로 인해 유정은 그의 급부에 의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집단에 통합되지 않았으며 인사말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나가지 않고 여러 번 그는 학교를 떠났다. 5년 동안 그녀는 많은 장소와 많은 공무원을 신청했지만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당시까지 유정은 여전히 사회적 관계없이 실직 상태였습니다. 그 후 그의 재혼한 아버지는 유정의 마음에서 분노를 완전히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오랫동안 이혼해왔지만 항상 함께 돌아와서 자신에게 완전한 가족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재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유정은 그의 아버지가 배신당하고 버려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아버지의 학대를 선언할 때마다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정의 노트북에서 경찰은 다음과 같은 말을 발견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 분노는 침착하지 않으며 살해 친척을 찾는 역사는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정은 친척을 살해할 의도가 없고 피해자를 선택했습니다. 살인 며칠 전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몇 년 동안 축적된 붕괴를 벗어서 말했다. 나는 큰 실수를 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죽을 것이다. 심각하고 잔인한 범죄로 인해 2023년 6월 1일 부산경찰은 그녀는 한국 역사에서 공개된 막내 용의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6월 2일 경찰서 앞에서 언론 렌즈를 마주하면서 유정은 후회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과했다. 그녀는 편집증과 범죄를 유발한 기타 정신건강 문제의 이유에 반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3년 7월 14일 재판에서 검찰은 유정이 실제 텔레비전과 범죄자에 관한 책에 집착했다고 주장했다. 유정의 모터 분석법원은 그의 가족에 대한 붕괴와 분노, 대학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직하지 않고 다른 삶에 대한 감탄으로 인해 무력감입니다. 법원은 개인 상황이 유석의 비정상적인 성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의 실업자이며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말했다. 몇 달 동안 용의자는지도 신청을 통해 50명 이상의 교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중 씨의 웹브라우저의 역사에 따르면 그녀가 죽이는 방법과 신체를 애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 사건은 계획되어 신중하게 시행되었으며 피고의 증언은 종종 바뀌었다. 그러므로 그녀가 선언한 피고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판사에 따르면 살인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이유 없이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퍼뜨렸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법원은 유정에게 생명징역형을 선고했으며 30년 동안 의무적인 발목에 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하고 사형을 제한했다. 2024년 6월 대법원은 피고의 연령, 행동, 배경 및 살인 동기와 같은 요인에 근거하여 사형 선고를 판결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너무 많은 범죄 프로그램을 보는 것에 대한 유정의 책임은 불합리하다고 믿는다. 콜탄 스크래브너 비에이버리스트는 미국에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범죄 행위의 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보고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성격장애 테스트에서 유정은 항상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스크래브너 씨에 따르면 성격장애는 당신이 무자비하고 감정이 없는 행동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차갑고 통제하기를 좋아한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버팔로 대학교 버팔로 유니버시티 위 데이비드 슈미드 GS는 유정이 호기심 때문에 살해당했다고 말했다. 슈미드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보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방법은 섹스, 복수 또는 탐욕과 같은 동기와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섹스, 복수 또는 탐욕과 같은 동기부여, 유정의 살인은 우리가 더 적합하고 만족스러운 동기를 찾아야 하는 일종의 상황입니다. 슈미드 씨는 유정의 엔진을 설명하는 방법은 현대사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의 중독의 예라고 말합니다. 슈미드에 따르면 우리는 종종 모든 사건, 특히 살인이 다른 상황의 복잡한 조합의 결과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A&이 트루크라임 뉴스 페이지에 응답하여 임상심리학자인 레이첼 톨스는 유정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계속 살해하고 연쇄살인범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톨스는 연쇄살인범이 외부 영감으로 인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풍부한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에 종종 약 3에서 5세부터 시작했습니다. 톨스는 모든 연구에서 나에게 나쁜 씨앗으로 태어난 대량 살인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톨스는 유정이 튜터링 신청을 통해 5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재판에서 유정은 가족에 대한 원한과 분노의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는 대학에 가고 직업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기 때문에 무력합니다. 톨스 씨는 어렸을 때 유정은 점점 커지는 상상력을 발전시키고 9학년에 완전한 힘의 상상력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톨스는 체포되었을 때 일부 살인자는 즉시 고백했으며 다른 살인자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유정은 확실히 다음 그룹의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녀는 책임을 회피했다. 지금까지 사건이 끝났지만 암살자가 젊은 얼굴 유정을 가질 때마다 모든 사람이 떨려야 합니다.